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세팔로메트릭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팔로메트릭 앵글에서는 우리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게 되고, 파트 1에서는 골격적 측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골격적 측정치에서는 크게 보면은 요 네 가지 항목을 저는 계측을 합니다. ODI, APDI, CF, FMA. 우리는 이전에 이와 같은 선을 그을 때 빨간색 볼펜을 사용해서 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각도를 계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파란색 볼펜을 사용해서 각도를 계측한 다음에 각도를 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항목을 알기 위해서, 네 가지 항목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에 측정치 값이 중요합니다. 페이셜 프렌 앵글, 그 다음에 파라탈 프렌 앵글, AB 투 맨디블라 프렌 앵글, 그 다음에 AB 프렌 앵글, 맨디블라 프렌 앵글 값이 되겠죠. 교정에서 세팔로메트릭 분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상치의 값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아셔야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치 값을 알고 보통 1SD 안 표준 편차 안에 있는 경우가 70%가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 벗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보다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SD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95% 샘플의 95%가 2SD 이내에 위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이 페이셜 프렌 앵글이 됩니다. 페이셜 프렌 앵글은 FH랑 네이지엄 폭원이 이루는 이쪽 안쪽에 갑니다. 각도가 되겠습니다. 서양인에 있어서는 보통 86.3도, 동양인에 있어서는 보통 90도 정도로 동양인이 약간 더 나와 있는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페이셜 프렌 앵글은 일명 페이셜 앵글이라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6도가 거의 정상인데 이거보다 더 크게 되면은 95도를 보이게 되면은 하악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82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방 위치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제 증리에서는 일반적으로 각도를 잰 요 근처에 표현이 됩니다. A번 증리에서는 80도, B번 증리에서는 92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번 증리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퇴된 증리고 B번 증리에 있어서는 하악이 전방 위치된 증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계측치는 AB 프렌과 맨디블라 프렌이 이루는 이 각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인에 있어서는 평균치는 74도가 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69도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알아야 되는 계측점 이 값은 65도보다 작냐, 78도보다 크냐. 만약에 65도보다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와 같이 A 포인트가 더욱더 후방에 위치한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3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또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맨디블라 프렌 앵글이 이와 같이 값이 작아지기 위해서 오픈 바이스를 보여줄 경우도 있게 됩니다. 반면에 78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A 포인트가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2 가능성이 많고 또한 딥바이트일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제 증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피시스 에어리어 하방이 표현을 합니다. A번 증리에서는 61도, B번에서는 85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번 증리에서는 값이 작다라는 거, 그 다음에 B번 증리에서는 값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계측점은 파라탈 프렌 앵글이 되겠습니다. 이 파라탈 프렌 앵글은 FH랑 그 다음에 파라탈 프렌이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이 각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를 대고서 평행 이동을 시켜야만 될 것입니다.
서양인에 있어서는 평균치가 0.5도, 한국 사람에 있어서는 남자에서는 0.2도, 여자에서는 0.6도로 일반적으로 FH랑 거의 평행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팔라탄 프레인 앵글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값이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ANS와 이와 같이 전방 부분이 하방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플러스 값입니다. 이런 플러스 값인 경우에 있어서는 딥바이트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3급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전방부 ANS 부분이 전방으로 들려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런 마이너스 값인 경우에 있어서는 오픈 바이트과 크레스트 부정교합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파라탈 프레인 앵글은 일반적으로 PNS 주위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번인 경우에는 4도, B번인 경우에는 또 4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전방부가 어떻게 돼 있냐, FH랑 비연해서 ANS가 위로 올라갔냐, 아니면은 PNS가 하방에 위치했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겁니다. 이에 반해 ANS가 하방에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탈 프레인 앵글이 있습니다. 프레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라탈 프레인 앵글이 마이너스 5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전방부가 상방에 위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파라탈 프레인 앵글이 5도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방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라탈 프레인 앵글은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자의 값이 7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7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5도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얘기는 마이너스 7도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7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5도로 조정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계측치들은 그냥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계측치 항목은 AB 프레인 앵글이 되겠습니다. 네이전 포고니온, 페이셜 프레인 앵글이 되겠죠. 이 값과 AB 프레인이 이루는 요 조그만 요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값도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일반적으로 다운스가 사용을 했는데 상하기와 같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를 마이너스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5.84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하기 튀어나오거나 하악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게 되고 이에 반해 상하기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플러스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페이셜 프레임과 같이 연동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증례를 보겠습니다. 페이셜 프레임, FH 프레임과 네이전 포곤이 이루는 각도가 86도입니다. 하악은 정상적인 위치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AB 프레임 앵글 값을 가지게 되면 상악 또한 정상의 값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B번을 보겠습니다. B번은 페이셜 앵글 자체는 86도로 정상입니다. 이는 하악의 위치는 저루방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런데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상악이 전방으로 위치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페이셜 앵글이 86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AB 프레임 앵글이 반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증례는 하악의 위치는 정상인데 상악이 바르기 부전한 언더그로스라는 것을 의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AB 프레임 앵글은 B포인트 앞에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A번 증례에서는 마이너스 13도, B번 증례에서는 플러스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번 증례에는 클래스 2, B번 증례에서는 클래스 3 부정교합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각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계측치들은 ODI가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ODI, FPDI, CF는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런 ODI는 오버바이트 뎁스 인디케이터의 약조로 AB to 맨디블라 프레인 앵글이 이루는 값과 그 다음에 팔라탈 프레인이 이루는
요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치가 74.5도고 동양인에 있어서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모두 다 72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 분석에서는 X축을 전후방적인 관계, Y축을 수직적인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축에서는 ODI로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 ODI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픈바이 경향을 보이고 그 다음에 ODI가 크면 클수록 딥바이트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ODI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측정치는 65보다 작냐를 아셔야만 됩니다. 65보다 작으면 오픈바이트 경향이 있고 78보다 크면 딥바이트 경향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왼쪽에 끝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A번 증리에서는 78도, B번은 62도가 됩니다. 그래서 A번 증리에는 딥바이트 경향이 있고 B번 증리에서는 오픈바이트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측치는 APDI가 되겠습니다. APDI는 엔테로 포스테리어 디스플라지아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페이셜 앵글 플러스 마이너스, AB 프렌 앵글 플러스 마이너스, 파라탈 프렌이 이루는 이 세 가지 값을 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APDI 값은 서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모두 다 81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숫자가 APDI 정상치는 81이다. 그럴 때 APDI가 작으면 작을수록 2급 부정기압을 보이게 되고 APDI가 크면 클수록 3급 부정기압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77보다 작은 경우에는 2급 부정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85보다 크면 3급 부정기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5 이하인 경우에는 완전한 2급이고 89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한 3급이라고 우리가 감별을 합니다. 이런 APDI 수치는 왼쪽에 이 두 번째 계측치가 됩니다. A번 증례는 97입니다. B번 증례는 74입니다. 그래서 A번 증례는 3급 부정기압을 알 수가 있고 B번 증례는 2급 부정기압인 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계측치는 컨비네이션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컨비네이션 팩터는 ODI와 APDI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4 ODI 정상치, APDI 정상치 81, 그래서 155인 경우가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5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 CF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150보다 작은 경우에는 로우 C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로우 CF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가질까요? 얼굴이 갸름한 하이앵글이거나 오픈바이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하이 CF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우 앵글과 딥바이트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팩터는 이 세 가지 계측치 중에서 제일 하방 부분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158로 충분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연자는 150으로 작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이 골격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전후방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서 APDI를 사용하고 수직적인 관계를 알기 위해서 CF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PDI가 77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팩터가 150 이하인 경우에는 클래스 2 하이 앵글, 반면에 APDI가 77 이하이면서 컨비네이션 팩터가 155 이상인 경우에는 클래스 2 로우 앵글, 그 중간 단계에서는 클래스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3급 부정기압인 경우에는 이미 APDI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3 로우 앵글은 APDI가 85 이상이면서 CF가 160 이상, 클래스 3 하이 앵글은 APDI가 85 이상이면서 CF가 155 이하, 그 중간은 우리가
CRE3라고 얘기를 합니다. 1급인 경우에는 APDI가 그 중간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맨 위에 거를 보겠어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이 가운데에 있는 계측치를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69, 80, 87입니다. 그럼 이 환자는 2급이고 이 환자는 1급이고 이 환자는 3급입니다.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팩터를 보는 것입니다. 컨비네이션 팩터가 다 150 또는 15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하이앵글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증례는 어떤 증례가 될까요? 여기는 75입니다. 클래스 2입니다. 80입니다. 클래스 1입니다. 100입니다. 클래스 3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2 로앵글, 클래스 1 로앵글, 클래스 3 로앵글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치가 ODI, 두 번째가 APDI, 마지막에 CF가 됩니다. 그래서 전후방적인 분석을 먼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각도를 먼저 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CF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도에서는 맨디블라 프레앵글을 잽니다. 맨디블라 프레앵글은 일반적으로 26도 전후가 됩니다. 이런 맨디블라 프레앵글은 일명 FM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니알 에어리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A번 증례는 38도로 값이 큽니다. 반면에 B번 환자는 24도로 정상의 값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골격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ODI, APDI, CF, FML 이 네 값을 보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분석, 그 다음에 전후방적인 분석, 또한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스케레탈 볼륨을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